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N차 감염은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주부터 부산, 경남, 울산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2치료센터 운영에 들어가고 지역 권역별 임시 선별진료소도 3곳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박정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동강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6일 오후 기준으로 28명으로 늘었습니다.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용노동부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15일까지 48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추가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곳곳에서 확진자 접촉과 감염원을 알 수 없는 N차 감염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대중공업 직원 1명도 확진돼 해당 층 인원에 대해 선별검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고 학생 80명과 교직원 11명이 선별검사를 받았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파생되는 산발적인 감염 확산과 관련해 3곳의 권역별 임시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고 다음 주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건소로 집중되는 선별검사가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동천체육관쯤에 하나, 그다음 문수경기장쯤에 남부권에 하나, 그다음 서부권은 범서쯤에 하나 하면은 이제 일반인들은 그쪽에 가서 선별검사를 받으면 되고. 또 병상 부족 해소를 위해 부산, 경남, 울산이 공동 운영하는 제2치료센터를 다음 주 중으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총 규모가 한 1회 50실 정도가 되는데 우리 스텝이 한 53실 정도는 사용을 해야 되고 환자들은 202실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하루 평균 2천여 건의 선별검사가 실시되고 있고 확진 비율은 0.5% 정도라며 당분간 하루 확진자는 2자릿수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송철호 시장이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3일부터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재택근무를 진행하며 시정 공백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송 시장은 어제 열린 주간 업무계획 보고회를 영상회의로 주관했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주부터 주요 현안 업무가 있는 실국은 송 시장이 매일 직접 화상 보고회를 진행하고 주요 행사는 부시장이 참석해 정상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7주기인 어제 본청 로비에서 묵념 행사를 열고 희생자를 추모했습니다. 어제 추모 행사에는 교육청과 산하 전 기관의 교직원이 참여했고 학교에서는 자율적으로 추모 행사를 열었습니다. 노교육감은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의 안전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앞으로 세월호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항상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본청 로비에는 이달 말까지 세월호 추모 조형물인 눈물의 속삭임과 4.16 기억 저장소의 소장 작품 1000개의 햇살 25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 정책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오늘 0시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심 주요 도로의 차량 속도를 시속 50km로 그리고 주택가 등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것으로 울산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의 계도 기간이 어제 자정으로 종료됨에 따라 변경된 제한 속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수소기업 5곳을 잇따라 방문하고 울산 이전 또는 증설을 요청하는 등 유치에 나섰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각 기업으로부터 비즈니스 모델과 사업 현안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울산경제자유구역과 지원 혜택을 소개했으며 신규 투자나 증설 계획이 있을 경우
울산경자청과 우선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울산경자청은 수도권 수소기업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의 수소기업을 권역별로 방문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산연구원에서 2050 탄소중립 울산 실현을 위한 비대면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토론회는 시민참여단이 비대면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지난 2월 울산시가 2050 탄소중립 울산 원년선언 때 발표한 에너지 대전환과 저탄소 신산업 생태계 조성 등 5대 분야별 탄소 중립을 위한 울산시만의 과제와 해법 찾기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울산시는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계획 등을 수립한 뒤 6월 5일 환경의 날 탄소중립 선도도시 울산의 비전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초대 울산시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한을 지닌 자치경찰위원장 자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교통과 치안, 아동학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는 울산의 자치경찰 400여 명을 지휘하게 될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 추천위와 시의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고 국가경찰위가 1명, 시장과 교육감도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됩니다. 현재 위원 추천위와 국가경찰위가 추천한 위원 3명은 정해졌는데 퇴직 경찰관과 교수 등이 포함됐고 이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은 4명의 위원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초대 울산시 자치경찰위원장으로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은 치안감인 울산경찰청장과 같은 2급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합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는 울산경찰청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고 자치경찰 인사권과 공무원 임용권 등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경찰 인권위 활동 경력이 있는 만큼 생소하거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전문성 부족과 함께 울산시 시책에 반대하는 집회를 주도했던 시민단체 활동가가 집회를 관리하는 자치경찰을 지휘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선 작업이 끝나면 다음 달 중순쯤 최종 구성될 전망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될 초대 자치경찰위원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위기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진단, 관리,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울산시 자살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상담기관과 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과 교육기관이 협력해 위기 학생 발생 즉시 진단, 관리,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시교육청은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교육 시간을 지난해 4시간 이상에서 올해는 연간 6시간 이상으로 늘리는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울산 지역 수입과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울산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수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2% 증가한 66억 4천만 달러로 전국 수출액의 12.4%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8년 10월 71억 달러 이후 최대 실적으로 화학제품과 자동차, 선박의 수출 금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 지난달 울산 지역 수입액은 원유 수입 금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6% 증가한 41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울산 지역 부동산 매매 시장의 소비 심리가 소폭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센터가 발표한 3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120.1을 기록하며 전달 121.8에서 1.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울산의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166.8로 고점을 찍은 이후 12월 150.8, 올해 1월 128.6 등 넉 달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장기간 급증한 아파트 값에 울산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급히 주택을 사려는 불안 심리가 완화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울주군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 맞춤형 도시 특화 개발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이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지역 맞춤형 도시 특화 개발 컨설팅 사업은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를 바탕으로 도시 특화 개발 방안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울주군은 다음 달부터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각 읍면별 주민 20여 명을 대상으로 컨설팅할 예정입니다. 울산문화재단이 오는 30일까지 울산국제영화제 영화 제작 지원 사업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공모는 국내 영화 애니메이션학과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부문과 시민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선정된 20편 내외의 프로젝트에는 모두 2억 3천만 원 규모의 제작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제 새벽 남구 매암동에 있는 효성 울산 공장에서 황산 3,00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 등 추가 피해는 없었지만 황산 누출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고였습니다. 김동혁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방제 작업을 위해 공장 안을 분주히 오갑니다. 첨단 소재를 생산하는 효성 울산 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된 것은 새벽 6시 40분쯤. 순찰을 돌던 작업자가 저장 탱크 인근에 황산이 누출된 것을 보고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모래 주머니로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막고 그리고 이동 탱크로 개수했습니다. 소방당국은 7만 5천 리터 규모 저장 탱크에서 3천 리터의 황산이 외부로 누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황산 대부분은 탱크 주변에 둥 모양으로 설치된 안전시설에 유출됐습니다. 일부 황산이 바닥까지 넘치기도 했지만 인근에 작업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공장 외부 환경조사에서도 추가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점과 약 3,000m 이격된 지점부터는 대기 오염에 대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확인된 환경피해 그리고 인명피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탱크 내부 점도를 살필 수 있는 부위에 작은 균열이 생기며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산은 냄새가 없는 유독성 물질로 인체에 노출되면 피부와 눈, 폐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고려아연 울산 공장에서 황산이 누출돼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한 울산에선 관련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시와 울산경제진흥원은 중동 지역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중동 기계 온라인 수출 상담에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기계 분야 중소기업 8개사 내외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카타르 도하 지역 바이어와 오는 6월 21일부터 30일까지의 일정으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기업은 코트라 현지 무역관의 사전 시장성 평가로 선정되며 울산경제진흥원 화상상담실 또는 개별 기업에서 전문 통역원을 지원받아 1:1 온라인 수출 상담을 진행합니다. 한편 울산경제진흥원은 지난달 베트남 종합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열어 하노이와 다낭 지역 42개 바이어사와 47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액 321만 달러, 계약 추진액 53만 달러의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울산사무소는 오는 19일부터 5월 5일까지 울산시 4,160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역별 고용조사는 시도별 고용 구조와 산업 직업에 대한 실태와 시구군 단위의 고용 현황 등을 파악해 지역 고용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반기별로 시행하는 전국 단위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표본 가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으로 인적 사항, 일, 구직,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이전 직장에 관한 사항 등 총 32개 항목으로 조사합니다.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정철 부장판사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2%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등 난폭 운전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구청이 이달부터 대왕암공원 대왕교와 해안둘레길 재정비에 나섭니다. 동구청은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대왕교를 통제하고 제도색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여기에 6월까지 대왕암공원 해안둘레길에 있는 데크 계단 2곳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계단으로 바꾸는 공사도 함께 진행합니다. 올 시즌 첫 4연승에 도전하는 울산현대가 오는 18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2021 하나원큐 K리그1 10라운드 경기로 수원 삼성과 맞붙습니다. 현재 6승 2무 1패 승점 20점으로 선두 전북현대를 승점 3점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는 울산현대는 4월 들어 성남과 FC서울, 수원FC를 차례로 꺾고 3연승을 거두고 있는 가운데 4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한편 울산현대는 최근 3년 동안 수원 삼성과의 9경기에서 5승 4무로 앞서 있고 역대 전적에서도 34승 23무 26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21일까지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 창업 활성화 민간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신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창업 예장자나 창업 후 7년 이내 신기술 이전을 통한 사업 다각화나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입니다. 울산시는 올해 8개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며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기술 이전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 지원금 최대 4천만 원과 연구개발 지원금 최대 1억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